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자, 2019년 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설날 연휴로 인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로 휴장이었고 이제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만 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장이 진행이 됐죠. 자,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 1.1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0.74% 상승을 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난 9월, 10월부터 시작됐던 하락에 약 반, 절반, 제가 보통 이제 절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반을 넘어서 지금 121선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121선에서 저희 이제 종목이던 뭐 지수던 제가 보통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이제 되반등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되었죠. 어제 장 같은 경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장 같은 경우 어제 뭐 보시면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전 10월 하락분에 자, 요 정도 이제 반등을 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미국이 굉장히 큰 반등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다소 되반등 폭이 좀 적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춘절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일 동안 쭉 이제 쉬게 되는데, 자,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딱 절반까지 왔어요. 그죠? 딱 절반까지 와 있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에 비해서 아시아권은 좀 되반등 폭이 지금 현재까지는 적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볼까요?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1월달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큼 강한 되반등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위로 올려놨고 절반값도 위로 올려놓은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정도의 되반등 에너지가 나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런 기술적 분석을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1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2월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이제 2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뭐 상장 폐지, 뭐 관리 종목 등등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되반등하는 에너지를 보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통 이제 주간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설날 연휴도 있고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미국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 연두교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조금 미리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었어요. 오전 11시였죠. 네. 그래서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국정연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건 이제 이전 대선 때 슬로건이었죠.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거의 연장선격인 위대함을 선택하기. 뭔가 이름이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위대함을 선택하기라는 걸로 오늘 이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제가 이제 이 연설문을 보고 이제 방송을 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화자찬 플러스 나는 재선 꼭 할 거야. 이 다짐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좀 예측을 해보고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자도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 재선 모드 트럼프 북한 카드 또 꺼냈다 라고 지금 제목을 지어놨네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랑 달라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국정연설은 트럼프 행정부 후반에 대한 향방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재선 모드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맞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였는데 일단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2월 27일 그리고 28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개최를 하게 됐고, 근데 도시가 발표가 안 되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낭에서 하느냐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다낭을 선호를 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하노이를 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낭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번 주에 아마 제가 들은 뉴스를 저희 채팅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다낭에서 할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보여주기식 북한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다낭이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이전에 이제 미국과 적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상 교류를 하는 정상국이죠, 서로.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군이 쑥대밭을 만들었던 도시예요, 사실은. 쑥대밭을 만들었던 곳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 이제 관광지로 이제 재건을 한 도시인데, 여러분들 뭐 다낭 가보신 분도 있지만, 저도 한번 가봤지만, 깨알 자랑. 네, 한번 가봤지만, 보시면 인프라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도로가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리조트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시크릿하게 이런, 둘이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시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낭 개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낭이 이제 관광지로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은 곳이고, 이 김정은 같은 경우가 또 관광 산업에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에서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 관광 산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트럼프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뭐 결국은 하겠죠. 그런데 1차 처음 만났을 때 막 한번 뒤집은 적 있잖아요.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 다시 만난다고 했다. 근데 이번에 뭐 그런 뭐 수를 쓸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이번엔 만나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발표한 대로 만날 것 같긴 합니다.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이전에 데리고 왔죠. 그때 누가 데리고 왔죠? 폼페이오가 와서 북한에 가서 인질들 데리고 왔었고, 핵실험은 뭐 그동안 안 했고, 또 15개월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전쟁을 북한과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대북 관련 성과를 자화자찬한 것이다. 자화자찬 맞죠?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뭐 팩트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양측이 1차 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자, 이 빅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빅딜보다는 스몰딜을 이뤄낼 거다라고 누차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600일이 넘게 남았어요. 근데 이 빅딜을 지금 쓰면 나중에 북한을 가지고 쓸 게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빅딜은 재선이 다가올 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남았을 때, 3개월 정도는 남았을 때 쓸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괄적 합의에 그친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추후에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앞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보면 이달 말이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이제 김정은과 만난 게 27일, 28일이에요. 근데 이번 달 말이라고 하면 28일이거든요. 겹치게 되는 거죠. 날짜가 왜 이럴까? 또 여러분들이 좀 하나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사자회담, 뭐 미국, 중국, 북한, 한국 이렇게 다 만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2월 말에 시진핑도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 남북 미중 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요거는 이제 빅딜이죠. 평화협정 문제. 네, 요건 빅딜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북주, 내일 대북주 날아갈까요? 라고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일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안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날아가면 일단 수익 반 챙기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북주도. 그리고 챙겨놓고 실질적으로 27일, 28일 전에 눌릴 거예요. 분명히. 네, 눌리게 돼 있어요. 지금. 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번 달 만기가 이제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도래를 하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음성 복귀해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옵션 전후가 후에 따라서 조금 우리 시장이 지금 조금 갈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라는 거는 일단은 수익은 한번 챙기고 파도를 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또 그다음, 자, 무역 정책 강화, 트럼프 행정부 경제성과 강조. 그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핵심인데, 자, 중국이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식 재산권을 훔치고, 자, 결국은 무역 전쟁이 그 무역의 불공정을 가지고 명분으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미국이 1인 산업을 하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첨단 산업 훔치지 말고 너네는 그냥 니네 하던 거나 해. 우리 기술 따라오려고 하지 마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힘을 실어 달라고 한 거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무역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더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한테 힘을 더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65년 만에 순에너지 수출국이 됐다. 자, 미국이 이제 에너지 산업 국가라고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결국은 공표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석유도 있고 셰일가스, 셰일
유 등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국 1위의 생산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생산국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국이 되는데 이 LNG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 장벽 필요성 역사라면서도 정치적 화합 강조.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결국은 국경 장벽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열을 남겨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 배정에 반대해온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오는 15일까지 자, 이 15일도 굉장히 또 애매합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일이 옵션 만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일이 만기입니다. 굉장히 하루 차이로 보통 한 주로 이렇게 격차가 나 있는데 뭉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옵션 만기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뭔가 해먹을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뭔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좀 선포를 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무슨 카드를 쓸지 모르는 약간 그 리스크가 좀 나타나는 주간이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를 급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또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당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 시켜서 뭐 이렇게 지금 스캔들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당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기소 처분된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죄 판결이 난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약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리스키한 거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수사 결론에 따라서 이제 탄핵론이 다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의 탄핵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 눈을, 그러니까 내부를 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외부,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던가 아니면 미중, 이런 미국과 중국의 협상,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을 외부로 돌리려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론과 굉장히 일정이 겹쳐요. 그래서 요걸 눈을 돌리려고 2월 말에 모든 일정을 다 잡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남았는데 특별히 별다른 이벤트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왜냐면 또 3일을 쉬었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나타날 거라고 모레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 또 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중국 영향도 장중에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래서 내일 이벤트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FOMC 때문에 저번 주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다 이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 옐런이 아니라 그 파월 의장이 매파에서 완전히 이제 비둘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 9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인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퀄츠 같은 경우는 매파하긴 해요. 매파긴 한데 그 이후에 그래도 아무래도 FOMC에서 연준에서 1위인 파워가 1위인 파월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일 밤에 하는데
클라리다 부의장이죠. 넘버 2 부의장도 비둘기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비둘기파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둘이 내일 연설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시장은 요 중간에 이제 껴 있는 거죠, 시간대가. 그래서 이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 시장 장전에 장전이 아니군요. 장거 시작함과 동시에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에 따라서 약간 달러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연동된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이틀 좀 장을 좀 준비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